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속 없이 찾아와 있는 속 없는 속 모두 헤집고 돌아가신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누가 선을 넘었는지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따끈따끈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여성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시어머니와 마지막 통화 후 현재 저는 남편과도 냉전 중에 있는데요. 남편과 요목조목 시어머니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건 부당하다, 저런 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남편이 건성으로 듣는 것이 보여 이 또한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의도한 건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도 옆에서 들었으면서 저런 반응을 한다는 것에 우라가침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 자기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 있었어?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인 거 다 아는데 우리 엄마도 자기 기분 살피느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신다고. 그리고 그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잖아. 게다가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꼭 내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어머니가 나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며느리는 아니잖아. 꼭 옛날 며느리처럼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따기 맞고 막 험한 말 들어야 그게 시집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어머니 눈치 살피고 조심해. 나는 뭐 막 나가는 그런 며느리야? 며느리가 무슨 벼슬이야? 그리고 나 또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도 옆에서 다 들었으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떤 의도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자긴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과까지 받아내면서 왜 나는 적당히 넘어가야 하는 건데 게다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참 어버이날을 들먹인다는 게 정말 웃긴다. 오늘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기억 안 나? 우선 어버이날 스케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어버이날 날씨도 몇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 하기에 이번 어버이날 또한 방문드리지 않고 양가의 꽃과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했던 저는 오롯이 주말에 좀 쉬고 싶기도 했었고요. 오프라인 홍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최근 2년간 성수기 아닌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은 모두 힘들어 하실 때 일이 많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몸이 버텨내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탈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새벽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침대와 한몸이 되어 정말 잠을 좀 자고 싶었습니다. 잠이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금요일 늦게까지 일을 한 뒤 토요일 오전쯤에나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격주로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터라 일을 나간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한두 시간 누워 있었나? 몸을 뒤척이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카톡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카톡이었는데 20분이면 도착한다라고 제게 메시지를 보내셨더군요. 20분이면 어디를 도착하신다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0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아, 20분이면 도착하신대? 일이 빨리 끝나셨나 보네. 우리 동네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다 하길래 점심이나 같이 드시자고 오시라고 했어. 아마 곧 있으면 초밥도 도착할 거야. 내가 주문해 놓았거든. 나도 곧 출발하니까 좀만 기다려줘.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미 양가의 어버이날은 만남 없이 지내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점심 식사라니요. 그리고 제게 미리 언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쾌하지 않았고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갑자기 자고 있는데 20분 안에 도착을 하신다니. 그리고 나 오늘 아침까지 일했던 거 기억 안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애초에 오늘 양가 부모님하고는 만남 없이 지내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어머니하고는 점심 식사를 해야 하는 건데.
점심만 드시고 얼른 가실 거야. 그리고 근처에 계시다고 하는데 오시지 말라고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 점심 먹는데 뭐 1시간이 걸리냐, 2시간이 걸리냐? 초밥 30분 정도면 먹으면 끝나는데 그 시간도 못 견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만 시켜놨어. 그거 먹고 자긴 얼른 자면 돼.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초밥이 가장 먼저 도착을 하고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순으로 차례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초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어치웠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눕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시더군요. 인테리어는 언제 끝난다니? 이왕 오늘 이렇게 온 거 니들 이사가는 집까지 한번 보고 가야겠다. 밥 먹고 한번 들러보자. 엄마가 체크를 해줘야지. 그리고 입주 날짜는 엄마가 받아왔어. 글쎄, 이런 기일도 없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시하고 생일하고 딱 들어맞는 날인데 이날 이사하면 우리 아들한테 엄청 좋다고 하더라. 꼭 이날 이사하도록 해. 알겠지? 조만간 이사 예정인데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거든요. 물론 손 없는 날을 잘 받아오셨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이사 날짜를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코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만 좋은 날, 운수 대통하는 날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제게도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날 꼭 이사를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꼭 이사를 해야 한다고 잡아주신 그날은 바로 저희 친정아빠 생신날이었거든요. 그날은 안 돼요. 저희 아빠 생신이세요. 이번에 어버이날 찾아뵙지 못했으니까 생신 있는 당일에 찾아뵙기로 동생들이랑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다른 날짜는 없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기는 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날 이사를 해야 한다는 고집을 꺾진 않으시더군요. 그럼 사돈어른 생신을 미리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요즘 누가 당일에 생신을 챙겨드리니? 그리고 이사는 평생 가에 몇 번이고 사돈어른 생신은 내년에도 또 돌아오지 않니? 이날이 우리 아들한테 엄청 좋은 날이라니까. 정말 이렇게 날짜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아마 사돈어른한테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꼭 이 날짜에 이사를 강행하도록 해. 아니요, 그날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날이어도 이미 아빠 생신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이사는 손 없는 날만 피하면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누구한테 좋은 날에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일 누구한테 좋은 날에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하는 거라면 저희 부부에게 좋은 날을 잡아주세요. 물론 이 사람한테 좋은 날이 저한테도 좋은 날이겠지만 지금은 저희 아빠 생신이 겹쳤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내년에도 돌아오는 아빠 생신이지만 어버이날에 식사는커녕 얼굴도 못 배웠는데 그래서 아빠 생신 때에는 꼭 당일에 챙겨드리자고 동생들이랑 이야기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날 이사를 가야 하는 거라면 다시 날짜를 잡아주세요. 그럼 그날 이사를 가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얼굴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편에게 그날이 너한테 좋다더라, 운수 대통하는 날이라더라, 이런 날 2번 다신 없다고 하더라 하며 남편을 회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쓰며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듯 했고요.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기에 시어머니 기분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마쳤으니 어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잠시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신 틈을 타서 남편에게 얼른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테리어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죠. 이럴 거면 그냥 오늘 어버이날 행사를 할 것을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인상이 확 구겨졌어요. 남편을 째려보았더니 미안하다고 쓴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아유, 얘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인상 쓸 거 없다. 뭐 내가 몇 시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10분 정도만 보면 돼.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그것만 보고 얼른 집에 갈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눈치 주지 말아라. 어휴, 이놈아. 너는 남자가 되어가지고. 으이구.
결국 시어머니는 인테리어가 한창 이사갈 집까지 구경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10분 정도만 보면 충분하다고 하신 분이 1시간을 넘게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는지. 저 식탁 위에 조명은 며느리 네가 고른 거니? 무슨 산발한 여자 같은 조명을 걸어둔 거니? 저건 좀 너무 그렇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은 좀 길게 빼던지 해야지. 이렇게 작게 만들면 손님 왔을 때 어쩌려고 하니? 붙박이 작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이렇게 하면 안방이 너무 좁아지잖니. 안방을 좀 넉넉하게 크게 사용하면 될 것을 무슨 붙박이장까지. 무슨 책장을 사방으로 설치라니? 여긴 우리 아들 서재가 아니라 완전 며느리 네 서재구나? 어휴, 완전 지 마누라라면 꼼짝을 못하지. 지 서재 하나도 못 가지고 마누라 서재만 만들어주고 있었구만. 그럼 저 남은 방을 우리 아들 서재로 만들 거니? 그리고 니들이 골라놓은 냉장고 봤는데 너무 색깔이 제각각이지 않니? 여기는 노랑, 여기는 녹색, 여기는 분홍. 아무리 그래도 통일성이 있어야지. 이놈 저놈 색깔이 다르면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냥 한 색깔로 맞춰. 그래야 보기에도 편안하고 안정감도 있어 보여. 무슨 색깔을 갖가지로 다 들여놓은 거니? 1시간 이상을 쉬지도 않고 여기는 어떻네, 저기는 어떻네 하시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희 부부 돈 들여서 저희 부부 스타일대로 인테리어는 하는 건데 무슨 불만이 저리 많으신 건지. 하다못해 이사 기념으로 사놓은 이불 색깔까지 불평불만을 하시더군요. 제가 산 이불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보시면서도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유, 누가 촌스럽게 분홍을 하니. 그리고 안방 자체가 워낙 흰색인데 흰색 이불을 또 샀어? 좀 세련되긴 고를 수 없었니? 실버나 골드. 이것 봐라, 이 골드. 이거 얼마나 고급스럽고 세련됐니? 네가 보는 눈이 좀 없구나. 만일 나한테 골라달라고 했으면 이런 걸 골라줬을 텐데. 네가 고른 건 좀 촌스럽다 얘.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으신 듯 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보러 오신 건지, 뭐 트집 잡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아니 일부러 꼭 흠을 잡아내려고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죠. 식탁은 저희 두 식구 사는데 그 크기가 딱 맞아요. 손님이 와봤자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요. 그 손님들 때문에 더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손님들이 오시면 거실에 큰 상을 펴고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조명 말인데요. 저 조명을 보고 산발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네요. 저런 걸 바로 추상적인 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고른 거예요. 그렇게 눈 높고 수준 높다고 자부하는 어머님 아들이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 이 사람이 서재가 뭐가 필요해요?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책을 한 권 읽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서재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만일 서재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게임이나 하겠죠. 이 집에서 서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그러니까 제 서재를 만들었죠. 그리고 요즘 스타일을 너무 모르시네요. 요즘 깔맞춤 하면 그게 더 촌스러운 거예요. 요즘 다 저렇게 나오는걸요? 그리고 이색 저색 다 섞어 놓아도 피로감이나 번잡스러움이 없게끔 색 조합을 해 놓은 거예요. 대기업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겠어요? 요즘 다 저렇게 해요. 깔맞춤은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저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버이날인데 너무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제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들어왔어요. 어버이날과 아빠 생신 겸해서 쎄땡땡이라는 안마 기기를 선물해 드렸는데 설치도 잘 끝났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고맙다고 전화를 해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니 남편도 좋아하시냐고 제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뭘 좋아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아, 어버이날 그리고 장인어른 생신겸으로 선물 하나 해드렸거든요. 이번에 이 사람이랑 처남이랑 돈 모아서 쎄땡땡이라고 누워서 한 안마 의료기기 해드렸는데 해보시고 너무 좋으시다고 고맙다고 전화하신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왜 표정이 좋지 않으셨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알게 되었죠. 참 다사다난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암튼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희가 사들인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은 시어머니가 타고 계시는 자동차에 대한 불평도 늘어놓으셨습니다. 최대한 연비 좋은 것으로 서치해서 나름 효율적인 차를 사드린 거였는데 차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짐 싣는 칸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짐을 실으시길래 칸이 부족하다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3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자주 뵙거나 시어머니와 자주 자리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느낀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만족을 모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항상 불평이셨고 불만족이었고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본인 엄마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예민이 아니라 고마움을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암튼 뒷좌석에서 시어머니는 돌아오는 내내 자신의 차량에 대해 불평을 하셨고 남편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저는 반복해서 들려오는 짜증스러운 시어머니 말에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차 그냥 내놓으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차를 왜 3년 동안 몰고 다니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차 한 대가 몇만 원도 아니고 적어도 몇 천인데 자식들이 그런 돈을 투자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렸으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고마운 마음이라도 불평은 삼가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참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앞으로 명절은 저희 집에서 지내자고 말이죠. 게다가 김장까지 저희 집에서 하자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에서 김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김장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간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몰랐던 것일까요? 왜 갑자기 들떠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제가 이상하고 대바라진 며느리인 건가요? 저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기분이 너무 좋질 않았어요. 뭔가 기가 빨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운도 없고 화는 나는데 왜 화가 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저는 남편을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자긴 나한테 너무 실수한 거야.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사과 한마디 없네? 나는 종일 기가 빨린 느낌인데 그리고 왜 자기는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불평불만 트집을 잡으시는데도 왜 한마디를 안 해? 우리 집인데 우리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촌스럽네, 보는 안목이 없네. 이런 소리 듣고도 왜 가만히 있어? 게다가 차도 그래.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서 해드린 것도 아니고 순전히 어머니 편의를 생각해서 차 뽑아드린 건데 그럼 불평하시기 전에 우선 고마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 왜 항상 매사에 불평 불만이신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맨날 트집 잡고 안 좋은 것만 찾아내는 어머니도 이해가 안 돼. 아, 정말 너무 피곤하다고. 그리고 명절 때 앞으로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그게 말이 돼? 과연 그런 말을 들은 며느리들 중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웃으면서 넘어갈 여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김장도 우리 집에서 하자고? 언제부터 어머니가 김장을 하셨는데 김장 같은 거 안 하시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그냥 듣고만 있고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예민한 거냐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오늘은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자기 부모님도 안 만나기로 애초에 약속했었잖아. 그 약속 깬 것도 나한테는 무리한 일인데 오늘 정말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인정. 오늘 우리 엄마가 좀 생각 없이 말한 거 인정하겠다고. 그런데 자기도 그냥 좀 넘어갈 순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하겠냐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버이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주책 맞은 소리 했다 치고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 그냥 좀 넘어가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좀 이해해 드리자고 제 앞에서 비는데도 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정신이 없고 몽롱한 상태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니 그만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속에서 열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인지.
종일 뭔가에 씌인 듯 봉변만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방에 남아 있었더군요. 뒤척거리며 누워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할 것이지 왜 제게 전화를 하는 건지. 기분이 완전 잡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네요. 그랬더니 대뜸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얘, 오늘 그 초밥이랑 용돈 몇십만 원으로 입 쓱 닦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집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 쎄땡땡 안마기 거의 400만 원에 가깝더라. 그럼 나도 그 정도 값어치의 선물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누군 어버이고 누군 옆집 아줌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리 어긋나지 싶다. 나한테도 그 정도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와, 정말 탁 하고 가슴이 막혀왔습니다. 정말 욕이 튀어나올 뻔했죠. 이런데도 제가 예민한 것이고 어버이날이니까 좋게 넘어가 드려 하는 건가요? 결국 저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동네 오셨다고 하니까 식사 정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이해해 드렸었는데요. 전 오늘 저희 엄마랑 아빠 얼굴도 못 배웠어요. 적어도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얼굴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쎄땡땡이요? 아까 그 사람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저랑 제 남동생이 저희 부모님 어버이날하고 생신 선물까지 겸사겸사해서 사드린 거예요. 저희 아빠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이셔서 2달에 한 번씩 주사 맞으시는데 집에서 좀 관리하시라고 사드린 거라고요. 그 사람 돈은 단 1원도 안 들어갔는데 왜 제게 그 정도의 값어치를 어머니에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건 어머니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적당히 하시죠. 무슨 시댁이 벼슬자리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불평불만 하시고 그리고 왜 그런 걸 며느리한테 욕을 하세요? 우선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말할 힘도 없으니까 어머니 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말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 만만하고 참하고 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 며느리는 좀 더한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 말인데요. 그렇게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돌려주세요.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불만족인 어머니가 타시는 것보단 제 여동생에게 넘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나머지 할부금은 제 여동생한테 돌리면 되니까요. 내일 중으로 그이한테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화를 끊어버렸고 지금 저는 완전 기분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습니다. 남편은 제발 화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두둔하는데 그 모습에 더 화가 납니다. 제가 너무 과한 건가요? 그냥 웃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한 건가요? 대바라진 며느리라고 욕을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확실하게 남편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머니와 기싸움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 앞에서 저런 말실수를 하지 않게끔 말이죠. 너무 기분이 나빠서 미쳐버릴 것 같네요. 치사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남의 말 듣지 않고 큰 목소리로 귀가 따가울 줄로 따다다닥 쏘아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자기 엄마니까 예민하니까 이해는 해줘야 한다고 하는 남편도 보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누구는 둔감하답니까? 저도 만만치 않게 예민한데 말이죠. 걸어오는 싸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바라진 며느리를 들이셨는지 이번 참에 확실하게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